안녕하세요. 좋은 기타를 소개합니다. 어쿠스틱의 주입니다. 오늘 촬영 장소는 하남에 와 있습니다. 네, 하남 이용환 선생님 공방인데요. 요 안에 한번 저희가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여기 공방 좀 촬영도 해도 괜찮을까요? 오랜만입니다. 네네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선생님. 예. 혹시, 지금 뭐, 갑자기 들어왔지만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한 공간이 지금 눈에 보이는데요. 오늘 제가 습도 이런 기타 관리 때문에, 예. 그걸 여기서 좀 촬영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선생님도 여기서 어쨌든 클래식 기타를 제작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수리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잠시 뒤에 저희가 한번 그 기타 관리, 습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인터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준비하고선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좋은 기타를 소개합니다. 어쿠스틱 주입니다. 오늘 촬영 장소는 하남에 있는 이용환 선생님 공방에서 습도 관리, 기타 관리 요령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소개, 매니저님 소개 각자 한번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현재 마틴 서비스 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제작가 겸 리페어맨이면서 이용한이라고 합니다. 매니저님도. 안녕하세요. 마틴 공식 서비스 센터 매니저 안상훈입니다. 네. 이 마틴 기타 코리아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마틴 공식 서비스 센터가 올해 지금 이제 9월 1일자로 저희가 6주년입니다. 6주년 축하 한번 하고 또 한번 시작하도록 하죠. 6주년 축하합니다. 많이 촬영을 안 하다 보니까 같이 좀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 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독일에서 기타 제작 학교를 나오셨고 우리 매니저님은 미국 갤럽 스쿨을 나오셨는데요. 요즘 저희 문의가 많이 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습도 관리 중에서 줄을 풀어야 되냐, 또 풀지 않아도 되냐, 이런 얘기들 문의가 갑자기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좀 준비하게 됐는데, 선생님 혹시 독일 쪽에서도 이런 날씨나던가, 독일의 날씨 또는 독일에서도 어떤 그런 습도 관리나 기타 줄을 풀어야 된다라든가 이런 보관 관리법이 있나요, 혹시 독일 쪽에서도? 제가 독일에서 한 6년 정도 유학을 하면서 네네.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딱히 이렇게 관리해라 하고 관리법을 제시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샵에도 없고 그런. 딱히 그런 거는 없고 네네. 대부분은 기타라는 거는 편하게 그냥 쓰시는 느낌이었어요. 네네. 편하게 쓰다가 망가지면 네. 고치고. 그렇죠. 이제 편하게 쓰시다가 줄을 교체할 시기가 되면 줄을 교체해서 이렇게 쓰시고. 네네. 이제 거기는 이제 악기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습도가 좀 달라요. 네네. 이제 한국하고 이제 유럽은 좀 습도가 다른데 유럽에서도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네네. 독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겨울철에 한국처럼 난방을 하지 않는 문화죠. 네네네. 특히 이제 바닥 난방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히터 같은 거 공간에 이제 하나 세워놓고 이제 신발 신고 이제 실내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내에 어떤 그런 습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건조하지 않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밤에 비가 한 번씩 내리는 날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건조하지가 않다는 거죠. 네네네. 겨울에. 그리고 여름에도 그렇게 많이 습하지 않은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예, 좋은 환경이네요. 그렇죠, 진짜.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타를 사용하실 때 특별히 관리를 굉장히 끔찍이 관리를 한다거나 네네.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사시는 공간에다가 그 악기 그냥 튜닝한 채로 그냥 놓고 네네. 이제 사용하시는 경우가 이렇게 대부분. 네. 따로 줄을 풀진 않는 거 그런 얘기는 저는 들어본 적은 없어요. 저조차도 이제 그렇게 관리를 안 했고요. 네네네네. 네. 그럼 따로 줄을 풀어서 보관해야 된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또 사계절이 보통 이제 뚜렷한데 특히나 요즘은 더 여름에는 굉장히 좀 이제
습해지죠 많이, 그렇죠? 예, 열대성 또 이런 날씨들이 점점 동남아초처럼 가고 그쵸, 있어서 그쵸. 좀 습해지는 게 있고 겨울에는 또 많이 또 추우니까 건조해지기도 하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기후적인 특성하고 네네네. 맞물려서 이렇게 기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까다로운 점들이 이렇게 생겼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그 제작할 때의 습도 이런 그 환경하고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의 뭐 관리 환경하고 뭐 그런 차이들 혹시 뭐 그런 거가 좀 있을까요? 있죠. 이제 개인 제작가들 뭐 제작 환경에 있어서 관리를 더 하는 게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런 공장형의 어떤 그런 체계에서는 물론 뭐 굉장히 그 규모가 큰 그런 회사들은 요즘엔 다 이제 뭐 그런 습도 관리를 잘 하면서 네네네. 이렇게 이제 제작을 이제 하겠죠. 네네네. 근데 이제 제작하는 환경에 있어서 뭐 물론 습도 관리를 잘 합니다. 뭐 개인 제작가든 뭐 이렇게 공장형의 제작 환경이든. 근데 이제 관리상에 있어서는 이제 소비자에 넘어온 상태에서의 관리가 이제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좋은 그런 관리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조사나 제작자가 제시하는 그런 관리 방법을 따르는 게 저는 네네. 가장 좋다고 생각을 예, 해요. 기본은 이제 제작자의 이런 뭐 매뉴얼 같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걸 좀 따라서 그쵸. 해주는 게 일단은 뭐 그쵸. 선생님의 생각이고요. 네, 제작 이제 방법도 워낙에 다양해요. 네네네. 제작가마다 또는 뭐 제조사마다 방법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제작자나 제조사의 그런 권장 사항이랄까요? 네, 관리상에 있어서 그게 네. 뭐 가장 바람직하다. 네네. 그러면 또 서비스 센터에 또 이제 리페어 또 매니저로 계시는 우리 또 매니저 안상호 매니저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매니저님은 이제 미국 갤럽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예. 혹시 그럼 매니저님은 미국에서 거기도 날씨가 나라가 원체 크고 다양하니까 예. 거기서도 뭐 관리 요령 뭐 혹시 이렇게 하는 방식들이 있나요? 뭐.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너무 크다 보니까 뭐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는 사막 기후고 사막 기후지만 온습도 변화가 일정한 편이고요. 네네. 뭐 동부나 뭐 이런 곳에 가면 또 한국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도 있고 또 제가 공부했던 미시건 지역에 가면 또 그 미시건 호수가 있는데 거기는 또 겨울은 굉장히 춥지만 또한 아주 그 한국처럼 그 온습도가 특히 습도가 널뛰기 하지는 않거든요. 네네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온습도가 굉장히 뭐 20%까지 건조했다가 90도가 넘는 습도까지도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상황이 좀 한국처럼 되게 습도 관리하기가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제가 캘리포니아에 한 4년 정도 거주했었는데 4년 정도 거주했을 때 특별히 그 기타줄을 메어놔도 그리고 댐핏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하지 않아도 기타가 아주 많이 망가지는 경우는 흔치 않았었고. 네. 그럼 우리가 한국에서의 지금 우리가 서비스 센터를 하면서 이제 수리 이렇게 좀 들어오잖아요, 보면. 그러면 현재 우리 한국에 맞는 매니저님의 생각. 예. 예. 한국에서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온습도가 그 건조할 때는 15% 뭐 20%까지 내려갔다가 높을 때는 뭐 밖에서 습도기를 놓아보면 95%를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어려움이 많이 있죠. 특히 제가 그 처음에 리페어를 시작했던 10년, 15년 전 뭐 이때랑 비교해 보면 그때는 또 지금처럼 더 아주 습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뭐 몬순 기후에서 아열대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건 습도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 겨울에는 그 가습을 해주시고 여름에는 제습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겠죠. 혹시 우리가 이제 마틴 그 팩토리 방문하게 되면 보통 습도가 42% 정도에서 그쵸? 42% 정도가 이제 맞춰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40에서 50% 안에 사실 습도 관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긴 한데 혹시 우리 또 뭐 유저분들한테 그런 뭐 습도
어떤 적정 습도라던가 예, 그런 좀 얘기해 주실 만한 거 있으시면 팁이나 예. 일단은 그 원래는 상대 습도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여름에는 상대 습도가 45%라는 습도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보통 45에서 50 얘기할 때 45%로 맞추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아무래도 50% 정도로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외출을 하거나 기타를 밖으로 가지고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높은 습도나 낮은 습도에 노출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보상 효과로 인해서 그래서 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높은 습도에 노출되니까 집에 오면 조금 더 낮은 습도에서 관리하시는 게 좋고 여름에는 반대로 겨울에는 반대로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살짝 높은 습도에서 집안에서 관리하시면 약간 보상 효과가 있겠죠. 네. 예. 맞아요. 최근에 요즘은 그 장식장 같은 게 이게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손님들이 장식장 안에서 보관을 하세요. 줄 풀지 않고 이렇게 보관을 하시는데 가끔 이제 배가 이렇게 살짝 나와서 이렇게 오셔요, 보면은. 그럼 대부분 습도, 그 장식장 안에 습도를 몇 프로 정도 맞춰 놓으셨나 저희가 항상 물어보거든요. 데이터를 어쨌든 수집을 해야 되니까. 그럼 대부분 50%에서 55% 정도를 맞추세요. 근데 확실히 50%가 넘어가면 과습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50에서 55% 맞추시는 것보다는 50% 밑으로 여름에는 보통 한 45에서 47% 정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겨울에는 47 이상, 그렇죠? 47에서 50% 정도 맞춰주시면 아주 좋은 그런 기타 관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럼 기타 줄은 아예 안 풀고 걸어두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은 뭐 어떤 분은 반음을 풀어라, 뭐 한음을 내려야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생님? 그 문제가 가장 관리를 하시는 분들한테 혼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귀찮거든요. 줄을 풀었다 당겼다 막 이렇게 하면은 귀찮은데, 예, 그래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는 기타가 이 000 쇼스케일 같은 경우 브레이싱 위치는 또 좀 밑에 있다 보니까 그 기타는 제가 정 튜닝을 해놔요. 그리고 게이지도 라이트 게이지고 있다 보니까. 근데 드레너 바디 같은 경우 제가 미디움이 걸려 있다 보니까 정 튜닝을 하면은 제 스스로도 약간 좀 불안하다 보니까 이게 좀 뭐 반음에서 한음씩 낮춰 놓거든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선생님이나 메이저님 같은 경우에도 혹시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일단 그 줄이 줄을 정티닝을 해놔야 되느냐, 줄을 풀어놔야 되느냐에 있어서 네.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네네. 예. 그 만약에 정튜닝을 했을 때 기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예? 아니면 또는 관리상에 있어서 줄을 좀 풀어놓는 게 기타에 좋다고 하는데 과연 이제 어떤 부분이 또 좋은 것이냐. 네네네. 예.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악기가 기타에서 뭐 가장 크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네크가 휜다거나 네네. 아니면 앞판이 배가 부른다든가 네네.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네네. 아니면 문제가 없다는 거는 제작을 했을 그 당시에 그런 어떤 가장 이상적인 세팅 형태를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줄을 풀거나 줄을 튜닝을 해놓은 상태로 그런 가장 완벽한 세팅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제 그 문제인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작을 할 때 그 제작 환경의 그 습도 상태,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 40에서 50% 정도 사이에서 제작이 이제 대부분은 이루어질 텐데, 네네네. 그 정도의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분이라면 굳이 튜닝을 다운 튜닝을 하거나 아니면 줄을 완전히 느슨하게 풀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네네. 자, 이게 이제 네크란 말이죠. 네네. 예를 들어서 이게 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우리가 이제 정튜닝을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이거 줄이 당기는 힘은 이렇게 잡아당기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 예. 기타 네크와 기타의 바디에 네. 거의 수평에 가까운 힘으로 줄의 힘은 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예. 그러면 거기에다가 어쿠스틱 기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네크 안에 트러스 로드라는 게 장착이 돼 있죠. 네네. 예. 그리고 최초에 제작을 한 이후에 줄을 튜닝을 할 때 줄이 당기는 힘에 네크가 같이 이렇게 휘어지는 방향으로 딸려오면 안 되기 때문에 트러스 로드를
그 줄이 당기는 방향이 역방향으로 약간 돌려서 네네네. 거기에 저항하는 힘을 얘가 트로스로드가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줄을 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네크는 줄이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휘어지거나 그렇게 과하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진 않아요. 네네네. 예, 트로스로드가 워낙에나 강한 장치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습도에서는 줄을 풀지 않아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기타가 굉장히 높은 습도, 뭐 여름철, 장마철에 정튜닝을 하는 상태인데 그냥 높은 습도에 계속 그 노출이 돼 있는 상태가 이어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 보면은 목재라는 거는 습도가 높아지면 목재에 굉장히 작은 구멍들을 통해서 습도가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네네네. 마치 스펀지처럼 빨아당기네요, 쭉쭉. 빨아당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재라는 건 습도가 들어가면 팽창을 하죠. 네네. 예. 어떤 작은 바위 틈에다가 나무 쐐기를 박아놓고 나무에다 물을 부으면 그 나무가 팽창하면서 바위가 깨질 정도의 그런 강한 그런 힘이 목재 내부의 습도에 의해서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목재도 조금씩 이렇게 부푸는 상황에서 이렇게 당길 때는 그 목재가 휘어지는 경우가 또 생길 수 있단 말이죠. 네네네. 네. 특히 이제 그거는 네크보다는 이 앞판 쪽에 적용이 되겠죠. 네네네. 네. 앞판의 사운드를 통해서 내부로 이렇게 습도가 이렇게 침투를 하면서 기타 통 안에 내부는 칠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는 칠이 되어 있지만 안에가 칠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습도가 들어가면 앞판이라는 거는 이렇게 팽창을 할 수 있어요. 네네네. 근데 줄이 당기고 있어요. 그럼 더 쉽게 팽창을 할 수 있겠죠. 네네네. 네. 그런 환경적인 조건에서는 줄을 정튜닝 한 상태에서는 앞판의 배부름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또 바디는 네크에 이제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네크에서 바디로 넘어가는 이 부분에 핑거보드가 또 접착이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또 핑거보드에 접착되어 있는 앞판 쪽에 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저희 이제 내통적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 그래서 부분이죠. 넥이 꺾인다거나 이런 흔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그런 과한 습도 상태에서 정튜닝이 돼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변화예요. 예. 근데 또 한 가지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줄을 풀어놓겠다. 네네. 그러면 어떤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줄을 풀어놓다 하더라도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트로스로드가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최초의 세팅값은 트로스로드가 네크를 뒤쪽으로 이렇게 꺾게끔 세팅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네. 그래서 또 줄은 또 풀어놓으면 이 기타 넥은 자연스럽게 뒤로 넘어가게 휘어요. 돼 있고. 흰 상태로 예를 들어서 나는 보관을 좀 오래 할 건데 줄을 풀어놓고 보관할 거야. 그러면 줄의 힘이 풀리기 때문에 네크는 트로스로드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또 휘어진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럼 그 시간이 장기간 지나면 나무라는 거는 어느 한 방향의 힘에 의해서 네. 이렇게 계속 힘이 작용할 때는 네. 그 방향으로 나무는 또 휘어지게 돼 있어요. 네네네.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튜닝을 하고 사용을 할 때 바로 회복이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되지 않을 경우들이 많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관리상에 있어서 뭐 줄을 튜닝을 하느냐 좀 풀어놓느냐에 있어서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그런 자기가 처한 사용 환경에 있어서 어떤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서 현명하게 관리의 어떤 방법을 찾아가는 게 훨씬 현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네네. 매니저님은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 이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한 환경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관리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이게 많은 제작가들 분들을 만나 보니까 오랫동안 안 칠 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매일 치신다고 그러면 좀 매달아도 되는데 오랫동안 안 치실 때는 단 습도 관리가 완벽하게 된다고 보장하는 한에서 오랫동안 안 치실 때, 정말 6개월, 1년 동안 이렇게 안 치실 때는 보통 C샵 튜닝으로 많이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외국 제작가들이. 그리고 만약 아주 오랫동안 보관하는 게 아니라 뭐 잠시는 좀 매너도 되고 단 습도 관리가 잘 된다고, 완벽하게 된다고 가정을 일정한 습도 안에라는 예. 가정하에. 습도가 항상, 근데 제가 습도장 안에 보관하시더라도 그렇게까지 잘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정말 손에 꽂을 이게 정도로. 튜닝을 했는데 습도가 잘 맞으면 이 튜닝 음이 사실 크게 틀어지지 않아요. 당연하게 습도가 높으면 배가 올라오면서 줄을 당겨가기 때문에 튜닝이 피치가 올라가게 돼 있고, 예, 습도가 낮으면 배가 살짝 내려가면 줄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반대로 피치가 좀 더 낮아지겠잖아요. 그런 변화가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보면 굉장히 습도라는 범위를 일정하게 맞춘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서,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웬만하면 본인만의 그래서 매뉴얼을 꼭 정하시는 게 좋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집안에 내가 눈에 보일 수 있는 습도계를 놓고, 그쵸? 그 습도계의 범위를 내가 45%를 얘를 정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에 따라 그런 환경에 따라서 50% 넘어가고 55% 넘어가면 제습기를 튼다든가 뭐 그런 개인만의 어떤 방식의 매뉴얼을 좀 더 만들어 놓으시는 게 사실상 제일 좋긴 하죠. 아무래도 제일 좋고, 그리고 그런 게 어려우신데 만약에 습도가 너무 많은 곳에 있으면 우리가 연주감이 불편하잖아요. 배도 많이 나오고 하면 당연히 세팅값도 올라가고 하면, 그죠? 그럴 땐 가급적으로 제습제를 통해서 빨리 제습을 또 해주시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런 데 보면 너무 습해집니다. 근데 여름이라고 해서 무조건 습한 게 아니라 저희 매장에 보면 가습기 지금 돌리죠. 그렇죠. 예, 무조건 습하다고 해서 습한 건 아니에요. 왜 또 온도에 따라서, 그리고 에어컨, 냉난방 이런 시스템에 또 그런 기계를 쓰다 보면 습도가 또 확 낮춰지니까 거기에 맞춰갖고 저희는 또 가습기까지 같이 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점점 가습기와 제습기를 매장에서 그런 방식들 사용하는 게 많이 빈도수도 많이 높아지고 아예 세팅을 해놨는 것 같아요. 이제는 예전에는 여름 되면 이제 뭐 가습기 다 치워버리고 제습기만 논다던가 뭐 이렇게 했었었는데, 지금은 같이 있어야지 되는 그런 계절이 점점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환경 자체가. 그렇죠? 그러면 주기적으로 혹시 뭐 이렇게 좀 우리가 뭐 여름 말고 겨울도 있으니까 우리가 좀 손님분들한테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점검도 받고, 네, 그러니까 좀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조금 뭐 팁 있으면 또 한 번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장 좋은 방법은 단골집을 하나를 선택을 해 놓으시고, 네네. 이렇게 스트링을 교체할 때마다 거기 가서 그냥 교체를 하는 방법. 네네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뭐 대부분 뭐 그래도 뭐 1년에 뭐 두세 번 정도는 꾸준히 이제 연주하시는 분들은 스트링을 교체를 하신단 말이죠. 그때마다 한 번씩 전문 샵에 가셔가지고 전문가한테 보여주시면서 악기의 어떤 이상 유무를 판단하시는 게 네네. 가장 좋죠. 그러면 그 주기가 1년에 뭐 3번을 얘기한다면 네네네. 뭐 한 4개월 정도. 4개월이 아니고. 4개월에 한 정도면은 철이 시작되거나 철이 끝날 때쯤 계절이 그렇게 바뀌는 그 순간에 한 번씩 정도 이렇게 점검을 받게 되시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사용을 하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네. 줄을 풀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네네. 예. 그쵸. 뭐 4개월 단위로 튜닝을 한 상태에서 쓰다가 줄 교체로 갔는데, 그렇죠. 뭐 습도가 조금 있다 싶으면 그때 거기에 맞춰서 잠깐 좀 조치를 그리고 취할 이제 수 줄을 있으니까. 푼다 안 푼다는 얘기는 사실 일상적인 사용 환경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잠깐이라도 우리가 줄을 체인지할 때는 줄을 다 풀러버린단 말이죠. 네네네. 다 풀러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 줄이 풀러졌을 때 전문가가 또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이상 유무를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사용하시는 중에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체감을 또 하시는 부분이 또 있어요. 네네네. 예를 들면은 사용하는데 뭐 줄이 이제 뜬다거나 줄이 높아진다거나 배가 불러온다거나 하는 그런 또 이렇게 외형적인 변화들은 또 유심히 또 애정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쉽게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시는 환경에 어떤 그런 습도계 좀 정확하게 이제 잘 맞는 습도계를 이렇게 비치를 하시면서 네네. 관리를 해주신다면 글쎄요 50% 이상이 습도가 올라가면 또 뭐 좀 습도가 높다고 얘기도 하시지만 잠깐 이렇게 습도가 올라가는 거면은 사실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70% 80%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장마철에 네네. 막 며칠씩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방치를 하다시피 이렇게 관리하신다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습도계를 비치하시고
이렇게 좀 신경을 쓰신다면 문제되실 거는 없다고 봅니다. 네네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하고 끝을 오늘 습도 관리에 대한 내용은 한번 정리를 하고 끝맺음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뭐 저도 이제 매장에서 판매를 할 때 그러니까 집중적인 우이철, 태풍 오고 이렇게 할 때는 기본 습도가 높다 보니까 이럴 때는 조금 줄을 풀어서 이제 아무래도 배가 자연스럽게 습도를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정확하게 맞추실 수 있는 분은 뭐 그렇게 안 하셔도 상관없겠지만 그 좀 어렵다 이렇게 일일이 다 습도를 맞추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 줄을 풀고 그 다음에 제습제를 꼭 넣어서 확인하시고 그러고 나서 가까운 기타 샵이나 이용하시는 그런 곳이 있으시면 가서 한 번 더 점검도 받으셔갖고 좀 더 한 번씩 이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만의 매뉴얼을 이렇게 좀 정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마틴 서비스 센터를 이제 운영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마틴 기타에 대한 어떤 그런 관리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를 통해서 어드바이스 좀 받으시면서 관리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너무 좋은 말씀. 관리상에 있어서는 또 한 가지 좀 변수라는 게 굉장히 많은데 나무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정확한 잘 건조되고 잘 관리된 잘 보관된 목재로 좋은 그런 습도 환경에서 제작된 악기와 그렇지 못한 악기들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그렇지 못한 악기들을 예를 들자면 관리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목재가 충분히 건조되지 않은 그런 목재로 기타가 제작이 되면 제작된 이후에 목재는 건조 과정을 또 거칠 수 있고 네. 그 과정에서 습도가 관리가 잘 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건조가 잘 된 나무를 써도 결국은 악기는 만들기 그 줄에 장력도 걸어야 되고 밴딩을 하면서 악기라는 걸 또 만들어지면서 그렇죠. 이게 본드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어쨌든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악기들도 결국은 다 어느 정도의 습도나 이런 관리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어떤 그런 전문가한테 보여주시면서 관리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샵들을 자주 이렇게 방문하시고 네네. 하시는 분들의 악기들을 보면 대부분이 그렇게 큰 문제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팁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또 매니저님이 서비스 센터에서 많은 또 전화도 받으시면서 이렇게 손님들의 고충도 많이 이렇게 들어주시고 하시잖아요. 그 끝으로 우리 손님분들한테 언제든지 이게 좀 필요한 부분 있으면 서비스 센터로 연락 주시면 저희 매니저님께서 친절하게 하나하나 다 응대해 주시고 팁도 다 드리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한번 손님분들한테 사실 샵에 자주 방문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뭐 줄을 풀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기타를 잘 아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모든 기타가 똑같이 100% 똑같이 만들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기타 샵에 또 마틴 공식 서비스 센터 그리고 어크릭준에 또 자주 방문하셔서 점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끝으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타를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어쿠스틱 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컷하고. 네. 다른데 지금 손님 오셔가지고. 어쨌든 사계절이고 알 수 없는 번호가 녹화하셔도 돼요. 뭐 엔딩 또 해야 돼요?